예, 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꿈의 몽 및 사주 장명 관련해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그동안 사주 이야기 관련해서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은 있는가? 또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사주로 알 수 있는가? 세 번째로 사주와 역의 관계, 모든 것은 변합니다. 네 번째로 사주 명리와 음양 오행에 관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 명리학은 미신이 아닌 우리 운명의 이치를 궁구하는 학문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명리학으로, 일본에서는 추명학으로, 중국에서는 산명학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운명의 인생길에 관해서 사주와 꿈의夢과의 관련성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인생길은 운명의 길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처럼 운명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고 있습니다. 꿈의夢과 사주의 세계로의 제 자신의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에 관해서 유튜브에 홍순례 박사 TV 실시간 채팅 시간에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사주와 꿈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운명의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주는 각 개인의 팔자의 천부적인 명과 운의 변화로서, 꿈은 예의적 꿈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둘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양오행으로 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변화 속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음양오행이 변화해가며 우주와 자연이 변화하고 있듯이 우리 인간의 운명의 길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원국의 명조 팔자와 운의 흐름에 따라 인생길이 변화해 나간다 하겠습니다. 셋째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음과 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주에서도 음양오행의 중화,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예외로 종격사주가 있으나 거의 드물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한다. 우리의 인생길도 사주의 운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쭉 기준선이 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무상하다. 즉 우리 인생길에는 이렇게 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변화해 나간다는 것이 무상이 되겠습니다. 태국에서도 이렇게 가운데에 쫙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우주 만물 삼라만상, 주식이나 코인의 시세, 부동산 시세, 우리 사람의 마음 등 이러한 음양오행의 변화를 쉽게 물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 하루의 변화, 사계절의 변화, 유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인생길의 변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노장사상의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라. 이 자연의 변화가 바로 음양오행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또 불교의 인생무상, 재행무상, 이것도 이렇게 항상 일정한 것은 없이 변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속담이나 격언에 화무 11홍이요 권불세 10년이라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다. 지구멍에도 볕들날이 있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 이제 곧 나에게도 밝음의 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기륭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주에서 대운과 세운이 이렇게 엇갈려서 들어오기에 우리 인생길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주와 자연이 변하듯이 우리 인생길이 변하고 있습니다. 사주 원국의 명조 이 8자는 천부적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마다의 사주에 따라서 이렇게 대운에서 10년씩 또 세운에서 1년씩
또 월운에서 매 달마다 또 날마다 또 2시간의 시운마다 운의 흐름이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목화토금수 알록달록하게 오행의 변화가 일어나기에 우리 인생길에서 기운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지 원국 팔자의 명조 구성도 좋아야 하지만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개개인의 운명의 흐름의 길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주에서는 절대적으로 금과 수의 운이 좋다 하겠습니다. 사주란 무엇인가? 우주와 자연은 대우주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은 소우주가 된다 하겠습니다. 사주는 미신이 아닌 우주와 자연 속의 인간사를 음양에서 나아간 오행, 또 오행에서 또 세분에서 식간십이주로 나아가서 육식갑자의 부호로 암호화해서 나타낸 것이라 하겠습니다. 태어난 연월이시의 명과 대운, 세운, 월운 이러한 운의 음양오행의 목화토금수 상관관계를 보고 기륭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에서 음양이 조화로운 중화되어 있는 사주가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일부 종격사주 등에서는 예외가 된다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일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7자와의 상관관계, 생극제와의 중화 여부를 살피고 또한 인간사, 인간관계에 대입한 육친, 십성을 통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펼쳐지는 운의 기륭을 추정해내고 있습니다. 사주란 자신이 태어날 때 해와 달과 주요 별들의 위치에 따른 우주의 기운을 식간십이지로 문자에서 나타낸 것이 바로 사주라 하겠습니다. 응하고 태어날 때 우주의 기운이 바로 그 순간에 들어온다 하겠습니다. 해와 달 및 주요 별들의 위치 간격이 지구에 미치는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 사주라 하겠습니다. 대운은 자신이 태어날 때의 해와 달과 별자리 위치도가 어떤 궤적을 그리며 나아가느냐, 또 세운 또한 해와 달이 각기 그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 명리학은 음양 오행의 학문이라 하겠습니다. 무국 태국에서 음양으로 또 오행의 목화토금수로 또한 식간십이지의 간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절로 하면은 봄의 기운, 여름의 기운, 가을의 기운, 겨울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토는 중앙, 조절, 환절기 이러한 의미를 갖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생시에 천부적으로 부여된 우주의 기운을 문자화해서 나타낸 것이 식간십이지 육식갑자라 하겠습니다. 사주에서는 음양에서 나아간 목화토금수의 오행으로 천간지지의 식간십이지의 육식갑자로 세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사주가 음양오행의 중화를 이루었는지의 여부와 명과 운의 흐름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양오행의 변화와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주요, 자연이요, 우리의 인간사라 하겠습니다. 음양을 사주에서는 식간십이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목화가 양의 기운이고 금수가 음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천간에서 목화토금수를 세분해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또 지지에서는 목화, 금수의 기운을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루로 비교하자면 목의 기운이 아침, 화의 기운이 낮, 금의 기운이 저녁, 수의 기운이 밤이 되겠습니다. 사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겠습니다. 토는 환절기가 되겠습니다. 또 사괴로 소음, 태양, 소양, 태음으로 목화, 금수가 나누어진다 하겠습니다. 봄은 소음으로 직역하면은 음이 적다, 즉 양의 기운이 많아진다가 되겠습니다. 가을은 소양으로 양이 적다, 즉 음의 기운이 많아진다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유년기가 봄이라면 청년기는 여름이 되겠고 가을은 장년기, 겨울은 노년기라 하겠습니다. 괴로서 음을 나타내고 양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음에서
또 위에 음이 있는 것이 태음이 되겠습니다. 예, 음에서 양의 기운이 조금 있는 것이 소양으로 가을이라 하겠습니다. 양이 좀 적은, 즉 음이 많은 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봄은 소음으로 양의 기운에서 음의 기운이 조금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으로 하자면 가을은 음 중의 양으로서 남자 기질의 여자를, 봄은 양 중의 음으로서 여자 기질의 남자가 되겠습니다. 예, 음양에서 나아가서 사상으로 우리 인체의 체질을 연구한 이재마의 사상의학은 아주 탁월한 식견이라 하겠습니다. 예, 이러한 음양오행의 변화와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계절이라 하겠습니다. 예, 사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계절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고 이해하기가 좋다 하겠습니다. 목은 봄의 기운, 봄이 와서 만물이 돋아나는, 영어로 스프링, 이렇게 튀어오르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화는 여름의 기운, 꽃 피우고 화려함을 뽐내는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토는 여름의 끝도 되고 각 계절마다 중간 조절, 분기점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환절기가 되겠습니다. 금은 가을의 기운으로 멈추고 꺾여지는, 영글고 익어가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영어의 fall, 떨어지다, 예, 낙엽이 떨어지듯이 가을이 되면은 숙살지기라 그래서 죽임의 계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단풍을 보면서 야, 아름답다, 참 멋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무의 입장에서는 나뭇잎이 말라 죽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는 겨울의 기운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휴식하고 저장되는, 예, 제가 알기에 이 화초도 겨울에 추워야 그 다음 봄에 새로운 생명인 꽃을 피워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러한 사주의 목화토금수 오행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환절기에 계절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쉽고 좋다 하겠습니다. 자신의 사주에 목화 기운이 많으면 아, 나는 봄, 여름의 기운이 많구나. 아, 따라서 가을, 겨울의 기운이 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은 만물의 성장의 기운, 생명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사주에 목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잘 벌리고 좀 앞장서는데 뛰어나다 하겠습니다. 예, 화는 번성함, 무성함이 되겠습니다. 화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좀 활기차고 넘치는 생명력이 돋보인다 하겠습니다. 토의 기운은 멈춤, 중간, 조절, 변화의 분기점이라 하겠습니다. 사주 내에 토가 많은 사람들은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는 좀 중재자, 조절자로서의 역할이 뛰어나다 하겠습니다. 예, 금은 성장을 멈추게 하고 굳어지게 하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예, 금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의 처리에 있어서 마무리, 끝냄을 좀 잘한다 하겠습니다. 수의 기운은 수렴, 저장하는 기운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는 휴식과 모든 생명의 원천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수가 없는 분들이 좀 휴식이 없는 좀 바쁜 인생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목화토금수의 오행은 서로 상생과 상극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극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상생과 상극이 적절하게 어우러질 때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사주의 상생 관계에서 목생화의 해석을 나무가 불을 살린다가 아니라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활짝 만개하게 하는 목의 기운이 화의 기운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목의 만물의 성장의 기운, 생명의 시작에서 번성하고 무성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넘어가고 계절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을 목생화의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사주에서 목은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는 상극의 관계가 있습니다. 예, 금목의 해석을 쇠가 나무를 자른다가 아니라 어떤 가을의 숙살의 기운이 생명의 성장 기운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 제가 올해 그 들깨를 처음으로 심어 봤는데, 들깨를 심은 후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계속 자라가지고 1m, 2m까지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경우에 어느 정도 자란 뒤에 그 성장점을 잘라줘서 그 영양분이 좀 들깨 열매로 가게시리 이렇게 해야 된다고 주변에서 도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바로 금금목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성장을 좀 억제하고 제어하는 달리는 자동차의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예, 이러한 음행, 오행은 상보적으로 변화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음양, 오행으로 되어 있으며 상보적으로 변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화토금수의 기운을 자동차 운행에 비유한다면 목은 생명의 시작으로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출발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화는 확장과 번창으로 엑셀레이터를 밟아가지고 막 신나게 달리는, 토는 중간 조절 환절기로 기아 변속이라든지 갓길에 정차해서 잠시 쉬든지 휴게소에 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에서 분기점, 갈림길이 된다 하겠습니다. 예, 금의 기운은 억제하고 멈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를 지키거나 단속 카메라의 속도를 줄이거나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수의 기운은 저장과 마무리로 목적지에 도착해서 시동을 끄고 좀 자동차 정비를 하는 다음 운행을 준비하는 것이 된다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거미가 거미줄 치는 것에 비유한다면 목은 어떠한 생명의 시작 기운으로 거미가 거미줄을 치기 위한 사전에 준비 작업, 거미줄을 튼튼한 나무나 어떤 이런 튼튼한 곳에다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화는 확장과 번창의 작업으로 거미가 열심히 거미줄을 갖다가 이렇게 삥 동그랗게 치는, 토의 기운은 중간 조절로서 중간 과정에 뭔가 좀 점검하는, 근데 거미는 이 토의 과정은 그냥 건너뛰는 것 같습니다. 그냥 부지런히 치는 것 같더구만요. 금은 억제하고 멈추는, 거미줄 치는 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수의 기운은 저장과 휴식, 거미가 거미줄을 완성 후에는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이가 걸려질 때까지 좀 기다리는, 이러한 목화토금수의 오행의 중화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주는 원국의 팔자와 운의 변화해 나가는 흐름 속에 목화토금수 음양오행의 생극제와 중화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오행의 상생상극의 원리를 우리 인간관계에 대입한 육신, 십성을 통해서 각 개인의 어떠한 적성, 직업운, 건강운, 우리 인간관계 및 운명의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러한 사주 내의 오행의 분포도가 다르고 변화해가는 운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장명에 있어서의 기본은 선천적 천부적으로 주어진 오행의 형세 분포를 보고 후천적으로 사주 내에 부족한 오행의 중화를 맞춰주는 데 있습니다. 목화토금수의 오행의 상생이 적용된 예로 항열자를 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항열자의 목화토금수의 오행의 상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순박할 순, 의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버님은 종, 세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할아버님은 흑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증조 할아버님은 불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저의 아들은 표로 목에 항열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화토금수의 상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획수가 한 획씩 더해가는 그러한 항열자도 있고, 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에 이러한 그 천간이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한자로 항열자를 쓰기도 하겠습니다. 장명을 하는 데 있어서 태어난 아이의 사주를 보고 자원오행이라고 해서 사주 내에 부족한 오행의 기운을 이름자에 넣어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토기운이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토자가 들어간 규, 수이름이 부족한 경우에 30연이 들어간 하자를 집어넣어 주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천부적인 사주 외에 후천적으로나마 장명에 있어서 부족한 오행의 기운을 보완해 줌으로써 조화와 균형을 맞추어 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수리적으로도 한자 획수에 그 음양오행의 조화를 맞춰주기도 합니다. 또한 계명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이름 외에 자신에게 필요한 오행으로 아오 등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한글에 있어서도 아설 순치 후에 목화토금수의 부족한 오행의 자음 발음으로 이름을 져서 조화로움을 맞춰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이 김씨인데 사주 내에 금기운이 부족하다면 이름을 김세진, 이렇게 치음에 시읒 치읒으로서 보완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글의 발음 오행에 있어서 지금 해례본과 언해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서로 그 순음과 후음에서 반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튜브에 올려진 장명에 관한 동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살고 있는 춘천의 몽주 학술원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간명은 음양오행의 중화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사주는 명과 운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명은 천부적으로 타고난 연월일시 네 기둥의 8자가 되겠습니다. 운은 10년마다 변하는 대운, 1년마다 변하는 세운, 월마다 변하는 월운, 일마다 변하는 일운, 2시간마다 변하는 시운이 있습니다. 사주간명의 핵심은 일가를 기준으로 천부적으로 주어진 변하지 않는 사주 팔자 명조와 대운, 세운 등 변화해가는 운의 흐름에서의 목화토금수 오행의 형세, 상생상급관계 및 그 상관관계의 중화 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단 어느 한쪽의 오행으로 쏠린 종격의 사주는 예외라 하겠습니다. 사주명리학에서 생극재화란 음양오행이 변화하는 모든 관계를 생극재화라고 합니다. 생은 생존해 주거나 받는 것을 의미하고, 극은 극하거나 극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재는 적절하게 제어하고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는 합이나 충을 통해서 기존의 것이 새로운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주간명은 생극재화의 관계를 살펴서 중화의 여부를 살피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팔자 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운에서 올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사주간명은 음양오행의 중화 여부를 살피는 데 있습니다. 사주간명은 자신의 사주 명조에 목화토금수를 세분해서 나타낸 십간 십이지의 육식갑자가 어떠한 형세를 이루고 어떠한 구성으로 되어 있느냐, 운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천간에 이렇게 십간 십이지가 있는데 천간의 10자 중에서 4글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겹쳐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병화가 2자씩 들어가거나 또는 4자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지 또한 지지 12자 가운데 4글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4글자가 겹쳐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마다의 사주가 전부 다 알록달록하게 서로 다르게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각 개인마다 명조도 다르고 대운의 흐름도 다르다 하겠습니다. 핵심은 중화를 이루고 있는가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사주 원국의 명조 팔자와 운의 흐름이 저마다 다르다 하겠습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일간을 중심으로 나머지 7자와의 운의 흐름에 따른 상관관계 및 합, 형충파해 등 변화 여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천간과 천간, 천간과 지지, 지지와 지지의 글자들의 상관관계 및 합, 형충파해 등 생극재와의 다양한 변화에 변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음양의 형세, 억부나 조우, 평간 등 특정한 오행의 쏠림 등 중화 여부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를 살펴서 변화하는 운명의 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원국의 사주팔자와 대운 및 세운에서 목화토금수의 음양오행의 중화가 이루어진 사주가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주 원국의 팔자의 명조에서 오행의 구성상 특정 오행이 없는 것이 차라리 좋은 경우가 있다 하겠습니다. 중화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는 오행을 용신, 중화를 깨트리는 오행을 꺼릴 기자를 써서 기신이라고 합니다. 명조가 자신이 필요한 용신과 그것을 도와주는 시신의 대운으로 흐른 사주가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주간명은 음양오행의 중화 여부를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사주팔자의 원국에 대운, 세운, 월운, 일운, 시운 등의 운의 흐름에서 특정 오행의 기운이 중복적으로 겹쳐 들어올 때 운명의 길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조우가 무너지고 오행의 강세가 기울어지거나 평관 등 특정 오행의 기운이 강해질 때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화의 조화로움이 중요합니다. 중화가 무너질 때 모든 것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방에서는 모든 병이 우리 인체 내에 음양의 조화가 무너질 때 질병에 걸리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주 원국의 팔자 구성이 어느 한쪽의 오행으로 치우친 종격사주의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격사주는 거의 드물다 하겠습니다. 대운, 세운, 월운, 일운, 시운 등 운이 바뀌기에 목화토금수 어떤 오행의 기운이 운에서 펼쳐지느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의 길도 변화해 나간다 하겠습니다. 대운, 세운, 월운 등 각각의 운이 겹쳐져서 들어올 때 큰 변화가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화가 기신인 사람에게 또 화운이 겹쳐서 들어올 때 커다란 병고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천간과 지지에서 합, 형충파해 등 특정한 글자와 글자가 어울려지는 신살이 이루어질 때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오행인 용신이 오게 되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고 자신에게 와서는 안 되는 꺼리는 이러한 기신의 오행이 오게 되면 나쁘다 하겠습니다. 중화가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사주에서 용신과 기신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명조 및 변화해가는 대운, 세운, 월운, 일운, 시운 등의 오행의 변화에서 조화로움을 맞춰주는 오행이 있고 반면에 불균형을 가져오는 오행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주에서 용신과 기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용신은 중화를 맞추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오행이라 하겠습니다. 자신 사주에 불균형을 잡아주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기신은 오행 구성상 부조화를 초래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불균형을 더욱 심하게 하는 오행이라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운, 세운 등의 운의 흐름에 따라서 합이나 충이 일어나게 돼서 용신과 기신의 오행이 변하기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사주 구성상 수가 많은 사주에 대운, 세운, 월운, 일운 등에서 수의 운이 또 들어올 때 좋지가 않다 하겠습니다. 건강상 수기운과 관련이 있는 신장, 자궁, 방광, 귀 부분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섭생으로 뜨거운 성분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귀에 중이염을 앓고 있었는데 닭을 푹 구워서 그 삶은 물을 먹고 나은 사례가 있습니다. 닭은 예외적으로 종격사주, 오행 중에 단 2가지나
또는 세 가지만을 가진 사주가 있겠습니다. 사주 구성이 목화토금수 어느 한 오행으로 쏠려져 있는 경우에 그 오행이 와서 그 오행에 종해야 되는, 하지만 이러한 사주는 거의 드물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본인에게 물어봐서 특정 오행이 왔을 때 좋은 일이 있었느냐, 나쁜 일이 있었느냐 물어봐서 어느 특정 오행이 왔을 때 그때 좋았다 그러면 종격사주라 봐도 되겠습니다. 용신은 사주 구성상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오행으로 화룡점정 같은 핵심적인 오행으로 사주 중화를 이루어내는 기륭화복의 척도를 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하겠습니다. 사주 감명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해서 보아야 할 것이냐, 저는 이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로 병약용신을 들고 있습니다. 사주 내에서 편간이 있을 경우에 편간을 제거하는데 우선으로 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군비쟁제로 여러 비겁들이 재를 쟁탈하는 구조가 됐을 때, 또한 재다신약으로 재물은 많이 있지만 자신이 일간이 약할 때 약한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이 올 때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조우용신도 아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한여름에 태어난, 특히 4월과 5월에 태어난 경우에, 또 한겨울에 태어난 해월과 자월에 태어난 경우에는 조우용신이 우선시 된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간의 강약을 따지지가 않겠습니다. 하지만 보다 올바른 사주 감명을 위해서는 이 역시 상담자에게 물어봐서 과연 조우용신이 들어맞느냐, 아니면 이러한 억부용신의 오행의 형세와 분포에 따른 그러한 중화를 맞춰주는 것이 좋으냐 엄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통관용신은 대립된 두 오행을 소통시켜주는, 즉 목과 토의 오행이 대립되어 있을 때 소통시켜주는 화운이 용신이 되겠습니다. 전황용신은 사주 내의 구성이 특정 오행의 기운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차라리 그 오행에 따라가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다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자연물상적으로 목화토금수의 오행이 조화롭게 있는 경우가 좋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맹파, 명리 등 사주를 감명하는 다양한 방법, 다양한 시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우용신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뜨거운 사주라면 차가운 수의 기운이 오는 것이 중요하고, 뜨거운 기운이 올 때 조화로움이 무너져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사주는 술, 스트레스, 즉 화병으로 인하여 화를 입게 되겠습니다. 또한 인체에서 화가 관여된 심장이나 시력 등의 문제가 있게 되거나 염증성의 질환에 시달리게 되겠습니다. 이 염자가 한자로 이렇게 불화자가 이렇게 위아래로 나란히 있는 것이 염자가 되겠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화재나 불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차가운 사주라면 따뜻한 화의 기운이 오는 것이 절대적으로 좋다 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뜨거운 화가 용신인 사주라 하겠습니다. 1948년에 11월 2일날 남로당에 연루돼서 붙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추운 겨울 동안 심한 고문을 당하고 봄이 돼서 풀려납니다. 총살을 면했지만 군복을 벗게 됩니다. 그러한 박정희를 살려준 것이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전쟁도 화가 되겠고, 또 여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뜨거운 화 기운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시해를 당한 11.6 10월 26일 차가운 기운에 해당되는 저녁 늦게 국령동에서 시해당하는 일로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뜨거운 사주를 지닌 친구가 있었는데 무술년에 조토로
엄청 더웠습니다. 또 여름에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화병이 되겠습니다. 그 술을 마셨는데 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의 사주도 음력 12월생이라서 조우용신에 해당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경우에 있어서도 뜨거운 화의 기운이 오는 것이 좋고 차가운 금수의 기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작년 신축년 차가운 해에 11월 2일 전동 톱날에 제 손가락이 일부 잘려나간, 저에게는 좀 금이 많아서 금의 기운이 귀신이 되겠습니다. 그 쇠붙이로 인한 전동 톱날에 손가락을 다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의 대운이 정미대운으로 따스한 대운이고, 또 세운도 올해부터 임묘진 사오미 따스한 기운으로 흘러가서 앞으로 좀 6년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목이 귀신인 사주는 목기운으로 인해서 화를 입게 되겠습니다. 화가 귀신인 사주는 화기운으로 인해서 불이나 화재 등으로, 토가 귀신인 사주는 토의 흙기운으로 인해서 산사태라든지 안 좋은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또 금이 귀신인 사주는 쇠붙이로 인한 교통사고라든지 쇳덩이로 인해서 화를 입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가 귀신인 사주라면 수기운으로 인해서 물에 빠진다든지 태풍이 불어와서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되는 그러한 일로 실현된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화토금수 속성으로 인한 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억부용신이라 그래서 강한 기운은 내리누르고 약한 기운은 좀 도와주는, 그래서 사주에서 목화토금수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느 특정 오행이 많거나 적으면 좋지 않겠으며 균형을 맞춰주는 오행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균형과 조화에 도움이 되는 오행이 용신이 되겠고,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오행이 꺼릴 기자 기신이 되겠습니다. 즉 억부용신은 사주 내에 목화토금수의 형세에 있어서 중화의 조화로움을 살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운이나 세운의 흐름에서 극을 하거나 설계해주는 오행이 오게 됨으로써 중화와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오행이 용신이 되고, 더더욱 불균형을 초래하는 오행이 기신이 된다 하겠습니다. 병량용신은 사주에서 병이 되는, 해로움이 되는 오행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편간의 폐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편간은 강력하게 일간인 나 자신을 극하기 때문에 이 편간의 세력이 강해질 때 병마나 사고 등 안 좋은 일에 휘말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편간을 살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천간에 재가 있게 되면은 재생살로 인해서 편간의 폐해가 더욱 심화된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편간을 식신으로 제압하는 식신제살이 되어 있거나, 또는 편간의 기운을 인성으로 빼주는 살인상생의 사주구조로 나아가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간용신은 특정한 두 오행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때 통간시켜주는 오행 기운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수와 화가 대립 시에 그 사이에 목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수생목, 목생화로 통간시켜지는 오행이 좋다 하겠습니다. 전왕용신의 경우에는 중화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경우라 하겠습니다. 사주 내에 특정 오행으로 쏠려 있을 때 차라리 그 세력에 종하여서 따라가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좀 거의 드물기에 사주 상담하는 분과 대화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사주 감명은 오행의 중화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판난조습의
중화 여부를 살펴보는 조우용신이 있습니다.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절대적이라 하겠습니다. 한여름에 태어난 사주는 차가운 금세 기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양인 목화의 기운이 강한데 운에서 또다시 목화의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 중화가 무너져서 질병이나 사고 등 안 좋은 일로 실현되겠습니다. 또한 오행의 분포에 있어서 어느 특정 오행이 좀 강하게 있을 때 그러한 기운을 눌러주고 또 약한 오행은 키워주는 이러한 억부용신이 일반적인 사주에서 가장 많이 적용이 된다 하겠습니다. 통관용신도 대립되는 두 오행을 연결시켜주는 오행이 좋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편관의 폐해가 있습니다. 이 편관은 나를 심하게 극하기에 이러한 편관의 기운이 다가올 때 그러한 편관을 막아내는 오행이 사주 내에 있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편관을 제압하는 식신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편관을 인성으로 설기시킬 수 있는 사주구조가 되어 있느냐를 살피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사주 내에 이러한 병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약의 오행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중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최고의 길신으로 이르는 천을기인도 일간에게 중화의 오행이 되겠습니다. 특이하게 어느 한쪽의 오행으로 치우친 종격사주, 즉 전황용신의 예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라리 그 오행에 종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좋은 경우라 하겠습니다. 자, 사주에서는 음양에서 오행으로, 오행에서 나아간 식간 12지로 세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천간의 갑은 이육사의 시에도 나오지만 교목, 우뚝솟은 어떤 잣나무나 전나무 등의 물상이 되겠습니다. 을은 화초, 꽃, 잡초, 풀이나 덩쿨이 되겠습니다. 병은 태양, 정은 지열, 달빛, 별빛, 등불이 되겠습니다. 무는 큰 산, 광활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기는 기름진 밭, 경은 큰 바위, 원석, 쇳덩이, 울산바위, 먹구름이 되겠습니다. 신은 보석, 면도칼, 가위가 되겠습니다. 임은 커다란 바다, 호수가 되겠습니다. 개는 시냇물이라든지 내리는 비가 되겠습니다. 지지에 있어서 이는 호랑이, 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묘는 토끼로 봄의 절정, 지는 용으로서 봄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좀 축축한 습토가 되겠습니다. 산은 뱀으로서 여름의 시작, 오는 말로서 여름의 절정, 미는 양으로서 여름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바짝말은 토, 조토가 되겠습니다. 신은 원숭이로 가을의 시작, 유는 닭으로서 가을의 절정, 술은 개로서 가을의 마무리, 바짝말은 조토가 되겠습니다. 해는 돼지로서 겨울의 시작, 자는 쥐로서 겨울의 절정, 축은 소로서 꽁꽁 얼어붙은 흙, 겨울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습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의 계절이 임묘진, 여름의 계절이 사오미, 가을의 계절이 신유술, 겨울의 계절이 해자축, 음력으로 1, 2, 3월, 양력으로 2월, 3월, 4월이 되겠습니다. 음력으로 4월, 5월, 6월, 양력으로 5월, 6월, 7월, 가을은 음력으로 7월, 8월, 9월, 양력으로 8월, 9월, 10월, 겨울은 음력으로 10월, 11월, 12월, 양력으로는 11월, 12월, 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달이 묘월,
여름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달이 5월, 가을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달이 6월, 겨울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달이 4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오묘유 이렇게 사주내에 왕지라고 해서 가장 기운이 넘쳐나는 사주에 이러한 자오묘유가 있을 때 도화살이라 하겠습니다. 가장 왕성하게 계절의 기운을 뽐내는, 또한 각 계절의 시작인 인월, 4월, 신월, 해월을 역마살이라고 해서 시작하는 기운이 강한 달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 계절의 끝인 진월, 미월, 출월, 축월이라 그래서 진실축미, 화개살, 사주에서 계절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는 이러한 진술축미가 올 때 운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마치 운동장의 트랙에 내 귀퉁이에 해당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진실축미 운이 왔을 때 새롭게 시작하는 운은 여태까지의 운의 흐름보다 다른 방향의 운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주와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상학적으로 보자면 목과 토금수의 오행이 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목은 시작의 기운, 화는 번창의 기운, 토는 조절과 중간의 기운, 금은 제어 억제의 기운, 수는 대비 휴식의 기운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사주의 구성을 물상적으로 보자면 산과 들에 태양이 따스하게 비치고 땅에 온화한 기운이 있어서 나무와 꽃과 풀들이 자라나고 비가 내려서 호수나 저수지에 물을 가두어 농작물을 키우고 연그러 가서 열매가 달리고 씨앗이 돼서 다음의 봄을 준비하게 하는 오행이 골고루 갖추어진 사주가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물상적으로 산은 무토, 밭이나 들은 기토, 태양은 병화, 땅의 온화한 기운은 정화, 나무는 간목, 꽃이나 풀은 을목, 비가 내리는 걸 개수, 호수나 저수지의 고인물은 임수, 연걸어가는 기운이 경금,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신금, 씨앗이 되는 것이 자수가 된다 하겠습니다. 한방에서 오미자, 구기자, 복분자, 그때의 자의 개념이 씨앗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자식이라고 하는데 식물로 보면은 씨앗이 되죠. 나의 유전자를 물려줄 씨앗이 자식이 되겠습니다. 불상론적으로 오행이 다 있는 것이 좋지만 좀 모순되는 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행격에 신축으로 신과 축으로만 구성된 사주도 서울대 들어가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운에서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오행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사계절로 되어 있는 지역에서만 살아가고 있지가 않습니다. 더운 지역, 추운 지역에서도 잘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2개의 오행으로 된 이행격, 3개의 오행으로 된 삼형격의 특수한 사주가 운의 흐름에 따라서 대박 또는 쪽박의 인생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느 한쪽으로 쏠려진 오행의 특성으로 인해서 약하거나 강한 오행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배우자의 운에서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물상론적 입장에서 보자면 오행이 다 갖춰진 사주가 좋은 사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국 명조의 팔자의 형세에 있어서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따라서 차라리 그 오행이 없는 것이 더 나은 사주 명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편간이 일간 바로 옆에 있을 때
그 평간을 생해주는 오행이 바로 옆에 투출해 있거나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오히려 좋지 않은 귀신의 오행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재생살 구조가 돼서 신약한 일간에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평간이 일간 옆에 있을 때 식신이 있어서 식신재살로 제압을 하거나 인성이 있어서 기운을 빼내는 설기해주는 살인상생의 구조가 좋은 사주라 하겠습니다. 사주는 천간과 지지로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천간은 기, 이상, 어떠한 기질과 성품의 정신적인 차원이고 지지는 질, 물질적이며 실제 현실적인 차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말로 천간은 다스리는 관리요, 지지는 다스리는 땅이다. 따라서 사주 내에 천간과 지지에 같은 오행으로 있을 때 그 오행의 힘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주에서 식간 12지에 각 글자들이 합과 형충파해를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극하고 배척하는 정도에 따라 여러가지 변화가 있게 되겠습니다. 천간합으로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정임합목, 무게합파라고 해서 오행의 기운에 변화가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지지에 있어서도 지지 육합이라 해서 자축합토, 인해합목, 묘술합파, 진유합금, 사신합수, 오미합파 이러한 오행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지지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목화토금수 오행의 운동성의 변화로 인해서 해묘미 목국, 인옷을 화국, 사유축 금국, 신자진 수국의 오행의 기운이 변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지 방합으로 계절의 기운으로 임묘진 봄의 기운이 강해지고 사오미가 있게 되면 여름의 기운이 강해지고 신유술은 가을의 기운이 강해지고 해자치군 겨울의 기운이 강해진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8자 및 대운 세운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천간과 지지에서 글자와 글자 간에 여러가지 생극재화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참고해서 사주를 감명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사주 내에 형살이라고 해서 인사신 축술미에 3형살이 있습니다. 또한 자형살이라고 해서 진진, 오, 유유, 해 이러한 글자가 어울려질 때 변화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 자묘 형살이라고 해서 자와 묘가 만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주 내에 충국이라고 해서 반대 기운으로 극하고 충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천간에서는 갑경, 을신, 병임, 정계 이렇게 서로 간에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지에서는 충이라고 해서 인신충, 사해충, 자호충, 묘유충, 진술충, 충미충 이러한 글자와 글자가 만났을 때 서로 반대되는 기운의 글자가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주에서 파라고 해서 자유파, 축진파, 인해파, 오묘파, 사신파, 술미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또한 사주에서 해라고 해서 천이라고도 하는데 좀 정면 충돌이 아니라 옆에서 치는 인사, 묘진, 추고, 자미, 신해, 유술 이러한 글자들이 만났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맹파 명리에서는 이 천을 아주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주 원국의 팔자에 운에서 이러한 글자와 글자가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사주 명리에서 특정 글자가 서로 만났을 때 그러한 조합이 이루어질 때
좋게 작용했을 때 신이라고 하고 나쁘게 작용했을 때 살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원진살, 사주에서 원진살이라고 그래서 서로 눈 흘겨보는, 가까이 하면은 좀 미워지고 멀어지면 또 그리워하는, 또 귀문간살, 귀문살이라고 있습니다. 어떠한 신기, 좀 영적 능력, 좀 민감한, 비상한, 나쁘게는 정신이상, 또 변태, 의처증, 의부증을 갖다가 불러오게 되겠습니다. 특히 그 인미 귀문살에서 좀 영적인 신기가 있게 되는 무속인 사주에 많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천라지망, 백호살, 괴강살, 양인살, 현침살, 고란살, 상부살, 문창성 등등 사주에서 천간과 지지에 특정한 글자의 조합이 이루어질 때 좋고 나쁨을 살펴보는 각종의 신살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사주로 운명의 길을 알 수가 있는가? 사주 원국의 목화토금수 음양 오행의 분포를 보고 도대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운명을 추정해낼 수 있다는 것인가? 오행의 상생 상극을 인간사, 인간관계에 대입해서 육친, 십성이 나오게 됩니다. 명리학에서는 사주팔자 가운데 자신을 뜻하는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 내 원국의 팔자와 운의 흐름의 변화에 따른 다른 오행과의 음양의 상생 상극 관계를 살펴서 대입한 십성, 육친을 통해서 우리 인간사, 인간관계와 운명의 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시소를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양오행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주는 좋지가 않겠습니다. 이 경우에 대운세운의 흐름에서 중화를 이루게 하는 오행이 들어오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사주가 중화를 이루었느냐 못 이루었느냐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물론 정격 사주의 경우에는 차라리 그 오행에 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주로 운명의 길을 알 수가 있는가? 사주는 각 개인의 운명적인 인생의 청사진이라 하겠습니다. 사주는 인생에 숨겨진 운명의 길이 아로새겨진 바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관팔자가 있습니다. 관이 없는 팔자다. 여자의 경우에 일간 자신을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육친상으로 남편이 되고 십성으로 직장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관은 일관과 음양이 다른 오행, 평관은 음양이 같은 오행을 뜻합니다. 따라서 정관은 좀 다정다감하게 나를 완만하게 감싸는 오행이라고 한다면 평관은 나를 무지막지하게 오지게 극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주 원국에 이 관성이 없는 팔자의 경우에 남자와의 인연이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으며 운에서 관성이 오는 대운 세운에 인연을 맺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정관이나 평관이 천간이나 지지에 함께 있는 경우에 관살 혼잡 사주라고 해서 일부 정사가 되지 않고 다른 남자와 인연을 맺게 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남편이 아닌 직장으로 실현 시에 한 직장보다 여러 직장을 옮겨 다니는 일로 실현되기도 합니다. 사례로 여교사의 경우에 이러한 관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주로 운명의 길을 알 수가 있는가? 사주에 격국이라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사주 용어로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품격과 중심이 되는 운세로 나와 있습니다. 격국에서 격은 어떠한 틀, 형으로서 사람이 가지고 타고난 품격과 중심이 되는 운세, 형세, 생김새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인격이 있다. 사주에는 그 사람됨을 보여주는 격국이 있다 하겠습니다. 자신의 일간을 중심으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일간 기준으로 월지에 대한 상생과 상극의 오행을 인간관계에 대입한 이 십성을 통해서 어떠한 운세적인 특성을 지닌 것인지를 추출해내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 심리적 성검사, MBTI 성격 유형 검사보다 그 학생의 격국 등 음양오행의 형세 분포, 청간과 지지의 상관관계, 합층 형파, 신살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써 그 학생의 성격, 사람됨, 행동 특성이나 직업운 등을 쉽게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사주 속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들어있으며 개인별로 아로새겨진 우리 인생길의 청사진이요 인체와 인간성을 나타내주는 바코드 기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략하게 예시를 들어보면 편인격이라고 있습니다. 사주 꿈의 문 같은 역학, 외국어 등 특수 분야, 또 명상센터, 종교단체 이런 쪽에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정인격은 학자, 교육자, 학문의 길, 자선단체에 부합된다 하겠습니다. 비경격은 자신을 나타내는 신체적인 스포츠 분야, 또 자신의 주체성이나 자존심이나 독립심이 아주 강합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하는 개인 택시 등 자영업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회사나 기관에 소속되는 것은 좋지가 않다 하겠습니다. 겁재격은 경쟁이 치열한 분야, 악바리, 어떠한 내기를 좋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투쟁하는 아주 강한 그러한 강렬한 것을 요구하는 직장에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식신격은 나로부터 나오는 오행으로 음식 솜씨, 바느질 솜씨 등 손재주 등이 뛰어난 베푸는 행위, 연구원, 제조업 분야에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또한 상관격은 말솜씨 등 특이한 재능으로 기발한 착상, 아이디어, 이런 창의적인 IT 분야에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또 말을 재치있게 하는 방송 연예인, 또 유통업, 중개업 이러한 데에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편재격은 뜬금없는 재물인 일확천금을 바라는 재물의 관심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사업가나 장사꾼에게 많습니다. 좀 대범한, 즉흥적인, 유흥적으로 쓸 때는 좀 팍팍 쓰는 사업하는 사람들 돈을 팍팍 써야 또 그만큼 돈이 팍팍 들어오게 됩니다. 정재격은 안정적인 재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월급제의가 많습니다. 금융이나 격리, 세무, 통계 등의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좀 계획적이고 알뜰살뜰, 꼼꼼한, 나쁘게 말하면 좀 수전노, 구두쇠 같은 특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재털 빼서 재구멍에 박는 좀 융통성은 편적격의 사주에 비해서 떨어진다 하겠습니다. 평강격은 군, 경, 사법 등 특수 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소방, 경호, 인명구조, 위험물 관리 이러한 전문직, 특수직, 기술직에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평관격이나 정관격은 관직에 나아갈 팔자, 옛날에 사주 봐서 관이 없으면 관직에 나아가지 못할 팔자로 여겼습니다. 오늘날도 일반 행정직이나 대기업 등 이러한 커다란 회사에 몸담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습니다. 저도 연간에 정관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대학 졸업하자마자 ROTC로 군 장교로 2년 4개월, 소집 해제 후에 교직에서 33년여 재직하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간을 기준으로 오행의 형세를 우리 인간사, 인간관계에 대입한 것을 10가지로 나눈다고 그래서 십성이라 합니다. 사주의 일간을 기준으로 나 자신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또 나 자신의 일관과 음양이 다른 같은 오행을 겁재라고 합니다. 재물을 겁탈해 간다는 경쟁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해서
나를 생해주는, 나를 도와주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로 어머니나 윗사람이 되겠습니다. 비겁은 나와 같은 오행으로 형제나 친구, 동료, 경쟁자가 되겠습니다. 식상은 내가 생해주는 오행, 나로부터 나온 오행이 되겠습니다. 여자에게 자식이 되겠습니다. 재성은 내가 극하는, 내가 지배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되고 재물이 되겠습니다. 여자에게 재물이 되겠습니다. 관성은 나를 극하는, 나를 지배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여자에게는 남편이 되고 남자에게는 자식이 되겠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예, 남자에게 자식이 관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간의 음양과 같은 오행, 다른 오행의 십성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인성을 편인과 정인, 비겁을 비견과 겁재, 식상을 식신과 상관, 재성을 편재와 정재, 관성을 편관과 정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 일간을 기준으로 오행의 형세에 따라서 10가지의 십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양인 경우에 자신을 비견이라고 하는데,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나하고 음양이 같은 경우에 편인, 음양이 다르면 정인이 되겠습니다. 정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튕겨냅니다. 그러나 플러스라면 마이너스를 잡아당기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잡아당기게 되겠습니다. 사주에서 자신과 오행이 같으면서 음양이 같은 것을 편인, 음양이 달라서 나를 다정다감하게, 완만하게 감싸는 것이 정인이 되겠습니다. 예, 나를 도와주는 모든 것이 인성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 인성이 되겠습니다. 나와 음양이 같은 오행을 비견, 어깨를 나란히 하다 해서 형제, 동료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나하고 음양의 다른 오행을 겁재라고 해서 경쟁자, 배다른 형제들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간이 생해진 오행을 식상으로, 같은 오행은 식신, 반대의 오행은 상관이 되겠습니다. 내가 힘써서 행동해야 되는 것, 일하는 것, 만드는 것, 어떠한 자신의 능력 발휘가 식상이 되겠습니다. 여자한테는 나로부터 나온 오행이기 때문에 자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이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이 재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물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손아귀에 잡아놓는, 내가 지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음양이 같은 경우에 편재가 되고 음양이 다른 것이 정재가 되겠습니다. 편재가 강한 사람들이 좀 유능성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성이 있는 사람들이 공간 지각력이 뛰어나서 운전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다. 5번째, 일간인 나 자신을 극하는, 지배하는 오행을 관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욕하는 말에 우라질년이라고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은 오라를 질년이다. 오라를 져서 관청에 붙잡혀갈 년이다. 이러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내 일간이 양이라고 할 때 나와 같이 음양이 같은 오행을 편관이라고 합니다. 나하고 음양이 같기 때문에 나를 무자비하게, 심하게 극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의 경우는 나하고 음양이 달라서 완만하게 나를 극하고 제어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여학교에서 여학생을 꽉 잡는 선생이 험상궂은 남자 체육선생이 아니라 여학생들이 같은 여선생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남자 선생님이 무섭게 대하려고 해도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강하게 극이 되지 않습니다. 관성은 나를 억압하는 모든 것이 관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속담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관청이나 회사, 직장이 바로 관이 되겠습니다. 직장인이
사표를 놓고 다니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족을 생각해서 직장에서 꼼짝 못하고 직장의 규율과 질서 이런 데 따르게 되겠습니다. 우리 예절도 크게 봐서 관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 운전할 때 교통신호등, 교통경찰이 대표적인 관이 되겠습니다. 예,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간을 기준으로 상생 상극에 따라서 나를 생해주는 오행이 인성으로 어머니, 나하고 같은 오행이 비견으로 형제 동료, 또 나하고 음양이 다른 오행을 겁재라 하겠습니다. 경쟁자, 배다른 형제, 또 내 일간이 생해주는 오행을 식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 되겠습니다. 내 일간이 극하는 오행을 재성이라 하겠습니다. 남자에게는 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예, 돈만 있으면 처녀불알도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룸사롱에 돈 들고 가면 여자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 하겠습니다. 또 남자가 돈이 있으면 여자가 따라 붙습니다. 반대로 이혼하면은 재성인 여자가 가고 재물이 나간다 하겠습니다. 예, 일간을 지배하는 오행을 관성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인간관계에서 여자에게 남편이 되겠습니다. 예,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것처럼 남자에게 자식은 관이 되겠습니다. 예, 우스갯소리로 제가 아직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저의 집사람이 담배 핀다고 뭐라고 막 그래도 좀 어떻게 한 귀에 듣고 한 귀에 흘리는데, 이 큰아들 놈이 아빠 아직도 담배 핀다고, 그 아들이 담배 핀다고 하는 소리가 더 압박감이 큽니다. 예, 다시 한번 인간 기준의 십성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을 생해주는 오행을 인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좀 받아만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이렇게 좀 게으른, 또 인성은 우리가 배움이라고 그래서 학문에 관심이 많다 하겠습니다. 예, 아내에게는 남편인 관인 상생으로 남편의 복이 이르는 통로라 하겠습니다. 예, 따라서 여자분들에게는 요 인성이 하나씩은 꼭 있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예, 일관과 같은 오행을 비견이나 겁재라고 합니다. 예, 스포츠나 신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자신의 주관이나 주체성, 아주 고집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또 일간이 생해준 오행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예, 일간과 음양이 같으면 식신,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 되겠습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손재주, 기술력, 활동력이 되겠습니다. 사익감으로 남자에게 식신이 있는 사람을 얻는 것이 좋다 하겠습니다. 그래야 식신생재로 여자에게, 아내에게 잘 대해주는 사익감이 되겠습니다. 상관은 관을 치는, 정관을 갖다가 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상관이 많이 있는 여자들은 좀 남편한테 막 함부로 막 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관은 관을 치는 것처럼 어떠한 정해진 틀이나 관념, 규범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질서, 기존의 관념에서 벗어난 뛰어난 창의력, 발상, 비상한 아이디어가 아주 돋보입니다. 그 IT 업계에 이 상관이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통제력이나 관에 반발하는, 그래서 데모 같은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시대의 반항아, 아웃사이더, 이러한 사람들이 상관 기운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아마도 조선시대의 허균, 이러한 분들은 이 상관이 발달해 있다 하겠습니다. 지배하는 오행을 재성이라 합니다. 이러한 재성이 강한 사람들은 돈이나 재물에 관심이 많다 하겠습니다. 여자에게 재성이 있으면 재성관으로 남편에게 잘 대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며느리감으로 재성이 있는 여자가 좋겠습니다. 또한 재성은 지배하는 능력, 공간 능력이 뛰어나서 운전을 잘하게 되겠습니다. 나 자신 일간을 극하는, 지배하는, 꼼짝 못하게 하는 오행을 관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관이 없으니까 좀 제멋대로 눈치를 안 보고 통제받기를 싫어한다 하겠습니다. 비유하자면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좋게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이러한 말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교직에 있었지만은 교사의 입장에서 조금 좀 보기 싫은, 속 썩이는 놈들이 자신을 통제하는 이러한 관성이 없다든지, 또는 이 상관이 뛰어나서 선생님한테 대들거나 학교의 규율과 통제에 반항하는, 속을 썩이는 그러한 학생들이 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간을 기준으로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를 상급관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갖다가 비견이라고 할 때 자신을 도와주는 인성과 비겁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내 기운을 빼내는 식상과 재성과 관성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화인 경우에 나를 갖다가 생해주는 목의 기운을 인성이라고 하고, 나와 같은 오행인 화인 비겁이라고 해서 내 편이 되겠습니다. 즉 인비, 인성과 비겁은 내 편이 되고, 반면에 내가 생해주느라 내 기운을 빼내는 토, 식상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지배하느라, 극하느라 내 힘을 빼내가는 금을 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나를 지배하는, 나를 두들겨 패는 이러한 오행인 수를 관성이라 하겠습니다. 즉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은 인성과 비겁이고, 내 기운을 빼내는 것은 식상과 재성과 관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 사주에 내 편인 인성과 비겁이 많으면 신강한 사주가 되고, 반대로 내 기운을 빼내는 상대편인 식상과 재성과 관성이 많으면 신약한 사주가 된다 하겠습니다. 이 신강 신약은 내 몸이 튼튼하냐 약하냐가 아니라 나의 어떠한 기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일간이 개수인 경우에 내가 수면은 나를 밀어주는 금이 인성이 되겠습니다. 금이 인성이 되고 수가 비겁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내 기운을 빼내는 목을 갖다가 식상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지배하느라 내 힘을 빼내게 되는 화를 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갖다가 두들겨 패는, 나를 지배하는, 나를 극하는 오행을 관성이라 하겠습니다. 내 편이 강하면 신강한 사주가 되고, 상대편이 강하면 신약한 사주가 됩니다. 이 경우에 단순한 오행의 개수로 살피는 것이 아닌 기운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월지는 개수로 따지면 2개 반의 역할, 퍼센티지로 하면은 30%, 50%가 가산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월지가 내 편이냐 상대편이냐에 따라서 사주의 강약이 많이 좌우된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행을 우리 인간사, 인간관계에 대입한 것이 육친, 십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수인간인 경우에 자신을 상해주는 천간의 신금이나 지지의 유금이 편인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음양이 다른 경금이나 지지의 신금이 정인이 되겠습니다. 개수인간의 입장에서 천간의 임수는 자신과 오행이 다른 겁재가 되고, 지지에서 자수는 자신과 같은 비견, 지지의 해수는 겁재가 되겠습니다. 일간 개수의 입장에서 자신이 생해주는 오행인 을목은 식신이 되겠습니다. 또 자신이 극하는 정화는 편재가 되겠습니다. 또 자신을 지배하는 기토는 평관이 되겠습니다. 개수의 입장에서
음양이 같은 오행이 식신, 편재, 편관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일간 개수의 입장에서 자신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인수를 갖다가 겁재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이 생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간목이 상관이 되겠고, 자신이 극하는 오행이면서 음양이 다른 것이 병화, 정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자신을 지배하는 극하는 오행인 음양이 다른 무토가 정관이 되겠습니다. 일간 개수의 입장에서 자신과 음양이 같으면서 자신이 생하는 묘목을 식신, 자신이 극하는 오행인 오화를 편재, 자신을 극하는 축토, 미토가 편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일간 개수의 입장에서 자신과 음양이 다르면서 자신이 생하는 인목을 상관, 자신이 극하는 사화를 정제, 자신을 극하는 진토, 무토가 정관이 된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간이 인수, 양인 경우에 음양이 같으냐 다르냐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내 편으로 편인과 비겁, 또 같은 오행으로 상대편으로 식신, 편재, 편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행의 천간과 지지가 달라지겠습니다. 세 번째로 일간이 을목, 음인 경우에 예를 들어 봤습니다. 천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지지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을 암기 이해하시고 이 화면을 멈춰놓고 상생 상극관계를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오행의 상생의 관계에 관해서 추월의 경금 제4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자신이 추월의 경금으로 요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일간인 저에게는 토가 인성기운이 되겠습니다. 내 기운을 빼내는 수는 식상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또 내가 지배하는 목은 재성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또한 나를 갖다가 극하는 화는 관성의 기운이 되겠습니다. 화극금으로 화가 금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 비겁, 식상, 재성, 관성의 관계를 재미나게 간단한 말로 만들어 보면, 인성은 부모, 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고 도와주고 학문을 닦아서, 비겁은 자신, 친구, 형제들과 잘 지내고 건강 지켜서 자립해서, 식상은 자신이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고 일해서, 여자라면은 아기 낳아서, 재성은 돈 벌어서 재물을 얻고, 남자라면은 아내를 얻고, 유흥으로 즐겁게 놀기도 하고, 차를 사서 운전을 하고, 돈 벌어서 자신의 뜻대로 어떠한 처리를 하게 되는, 관성은 직장에 다니게 되고, 여자라면은 남편을 얻어서 또 승진해서 명예를 드날리는, 인성은 집문서, 땅 문서를 갖다가 사게 되고, 각종 면허증이나 박사학위 이러한 것을 받고, 또 명예와 신망을 쌓는 것을 인성, 따라서 사주에서 인성이 없는 팔자라면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박하게 될 것이고, 사주에서 비겁이 많게 되면 자신의 친구나 형제, 동료가 많게 되고, 자신의 식상기운이 강하다면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고, 만약에 자신의 사주에 재성이 없다면 재물과 또는 아내와 인연이 뒤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사주에 관성이 두드러지게 있다면 어떠한 대기업이나 공무원 이러한 쪽에 관련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주 내에 인성이 있으면 이러한 문서나 명예와 관련이 있는 인생길을 걸어 나갈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행의 상극의 관계를
말로 좀 꾸며보면 아극재, 내가 돈을 벌어서 여자를 얻고 식극관, 내 재주와 솜씨와 능력이 있으면 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직장에서 누군가도 나에게 어떠한 말을 갖다가 하지 않는 직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간섭을 받지 않게 되겠습니다. 군대에서 기술하사관, 군대에서 기술하사관이라면 뭐 상급 지휘자가 와서 뭐라고 큰소리 치지 않는, 뭐 좀 사정적으로 김중사 이거 좀 고쳐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속담에 갓바치 내일 모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갓바치는 가죽신을 만드는 옛날에 천한 직업이었지만, 양반이 가죽신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제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차일피일 계속 미루죠. 뭐 집사람이 아팠다, 내가 무슨 사정이 있었다 해가지고 양반이 가죽신 만들어 달라고 해도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 미루기만 하는, 꼬우면 네가 만들어 이 자샤, 뭐 이런 기술이 바로 깡패가 되는, 이것이 식극관의 예로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상극관계로 재극인이 있습니다. 재물이 인성을 극한다. 뭐 쉽게 말해서 돈이 최고다, 돈이 양반이다. 재승박덕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이 덕이 열다, 제 재주만 자랑하지 사람 됨됨이는 형편없는 그러한 게 되겠습니다. 사시나 행시에 패스해서 젊은 나이에 높은 직에 오른 사람들이 제 머리, 제 재주만 믿고 인간성은 좀 못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재극인은 돈 앞에서 어떤 우리 사람의 양심, 도덕, 사람됨, 명예, 학식이 무너져 내리는, 공무원이 뇌물 받아 먹다가 자신의 양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으로 비유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남자에게 재는 여자가 되기도 합니다. 여자를 서로 얻으려고 친구들 간에 우정도 무너지는, 우스갯소리로 돈만 있으면 뭐 처녀불알도 산다. 황금 만능의 요즘 세대를 반영해주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세상에도 돈이 양반이요, 돈이 깡패가 되는,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을 받는 그러한 재가 최고다. 이러한 인간 사회에서의 현상을 사주 용어로 재극인이라 하겠습니다. 관극아라고 그래서 규율과 질서, 법이 나를 통제하고 억압한다. 사람들이 운전하다가 교통신호 등 앞에서 멈춰 서는 것을 관극아라 하겠습니다. 또 직장인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처자식을 위해서 스트레스 받아도 직장 다녀야 되는 현실을 관극아라 하겠습니다. 직장 상사의 그 못된 갑질에도 참아야 하는 관극아가 되겠습니다. 또 남자에게는 자식이 관이 되겠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주에 관극아를 잘 설명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극식, 인성이 식상, 재주를 갖다가 지배한다. 덕 있는 사람이 재주를 부리는 사람보다 나은, 중국 고사의 한 고조인 유방은 어떤 군대를 지휘하거나 재물을 관리하는 그러한 능력은 떨어지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덕이 있었다. 덕불고 필요리이다. 덕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이렇게 어떤 인성이, 덕이 재주보다 좀 뛰어난, 사주의 상생이나 상극관계나 우리 인간사, 인간관계와 똑같습니다.
여자 사주에 식상이 없는 경우에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바로 식상과 같아서 식극관으로 남편을 치는 예, 여자가 처녀 때는 온순하다가 자식을 하나 둘 낳으면은 호랑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자식을 내세워서 남편한테 막 처박는 예, 식극관이 여자의 입장에서 식상, 자식으로서 남편을 처박는, 남편을 극하는 참 사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주 속에 우리 인생이 있고 우리 인간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본격적인 사주 감명에 들어가기 전에 사주의 기초 상식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월지 묘월의 개수 일간에 관한 사주 감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순애 박사 TV 사주에 관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